예전에는요, 예술이 세상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바로 그 거울이 어떻게 금이 가고 결국엔 산산조각이 났는지에 대한 겁니다. 현대 미술이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진실이란 게 뭔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야기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두 그림이 딱 놓여 있죠? 이게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이에요. 왼쪽은 진실은 하나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영웅적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뭔가 뿌옇고 찰나의 느낌, 지극히 개인적인 인상만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의 세상을 알아야겠죠. 바로 신교전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신고전주의는요, 말 그대로 예술이 완벽한 거울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어떤 거울이냐? 영웅들이 등장하고 모든 게 이성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표현했죠. 신고전주의가 보는 세상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질서가 잡힌 한눈에 파악 가능한 곳이었어요. 뭐랄까, 신이 딱 하나인 것처럼 세상의 진실도 단 하나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크로이 다비드 같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주제가 아주 명확해요. 여기 이 호라티우스 가문의 맹세처럼 나라를 위해, 더 큰 뜻을 위해 개인의 감정쯤은 희생하는 그런 영웅들, 바로 그게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할까요? 왼쪽 다비드의 그림 좀 보세요. 나폴레옹이 아주 위풍당당한 백마 위에서 막 신화 속 영웅처럼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불과 50년 뒤에 그려진 오른쪽 들라로시의 그림은요? 어휴, 지친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는 그 고된 여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인간적인 나폴레옹이 그려져 있죠. 똑같은 사건인데 진실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이성의 거울에 드디어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낭만주의의 반란이죠. 낭만주의자들은 진실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 내면에 이 격렬한 감정 속에 있어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미술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고요. 이성과 질서만 최고라고 외치던 계몽주의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고 당시 사회를 휩쓸던 개인주의 열풍이 예술로 터져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낭만주의자들은 아카데미가 정해놓은 따분한 규칙들 다 집어치우라고 한 거죠. 대신에 뭘 찬양했냐? 바로 강렬한 느낌, 우리를 압도하는 저 거대한 자연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가 정해준 길이 아닌 나라는 개인의 독창성. 이제 초점이 보편적인 진리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으로 확 옮겨간 겁니다. 이 낭만주의 정신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일화가 또 있을까요? 화가 터너 이야기인데요. 진짜 눈보라가 어떤 건지 그리려고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배 돛대에 자기 몸을 묶어달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아는 풍경을 그리려던 게 아니었던 거죠. 온몸으로 느낀 그 폭풍의 공포와 경이로움, 그걸 캔버스에 그대로 옮기고 싶었던 겁니다. 자, 낭만주의가 그 단단한 거울에 금을 냈다면 이제 나타난 다음 주자는 그 거울을 아예 바닥에 확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어쩌면 그 격정적인 낭만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었을지도 몰라요. 바로 사실주의의 등장입니다. 사실주의는요, 이상적인 영혼? 됐고, 내면의 주관적인 감정? 그것도 됐어.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적나라한 일상, 그 꾸밈없는 신실을 똑바로 보자고 한 거죠. 이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급진적인 생각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까지 그림은 신이나 왕, 영웅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귀스타브 크루베 같은 사실주의 화가들은 뭘 그렸냐? 돌 깨는 인부, 시골 동네 장례식, 당시 예술계에서는 저런 걸 왜 그려? 하고 무시했던 그런 것들을 캔버스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내세운 겁니다. 쿠르베의 철학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 천사를 그려달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쿠르베가 딱 이렇게 받아쳤다고 하죠. 내게 천사를 보여주시오. 그럼 그려주겠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그린다는 거예요.
자기 예술의 기반을 철저하게 관찰 가능한 세계에만 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평생 천사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855년에 만국 박람회 공식 살롱에서 자기 작품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전시장 바로 옆에다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간판을 겁니다. 사실주의관. 그렇게 역사상 최초로 화가 개인전을 열어버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사실주의가 무엇을 보느냐의 혁명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 거울이 마침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인상주의자들은 한술 더 떠서 객관적인 현실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그걸 보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인상만이 진짜라고 선언한 거죠. 이 엄청난 혁명 뒤에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먼저 휴대용 튜브 물감이 발명되면서 화가들이 무거운 이젤을 들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고요. 또 마침 파리에 들어온 일본의 우키오의 목판화는 서양 화가들에게 저렇게 원근법 없이도 그림이 아름다울 수 있네? 하는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줬죠. 이 새로운 철학을 증명하기 위해 클로드 모네는 정말 집요한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대상을 시간과 날씨를 바꿔가면서 수십 번씩 그리는 연작을 시작한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그림. 아침 안개에 휩싸여 형태조차 흐릿한 루앙 대성당입니다. 몽환적이죠? 자, 이번엔 한낮의 강렬한 햇빛을 정통으로 받은 모습입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죠? 돌의 질감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성당 전체가 주황색과 보랏빛으로 물들면서 완전히 다른 감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침내 푸른 그림자 속에 잠긴 밤의 대성당입니다. 자, 보세요.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빛에 따라서 그 모습의 진실은 매 순간 달라지고 있어요. 결국 단 하나의 고정된 진실이란 건 없다는 걸 모네는 이 연작으로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런 예술의 변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19세기를 뒤흔들었던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여러 기술의 발전 같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서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럼 이 길고 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진실은 하나다라는 생각에서 진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다원적인 경험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사고방식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 고전 미술에서는요, 화가가 정해놓은 딱 하나의 올바른 시점에서만 그림을 봐야 했어요. 1점 투시도처럼요. 하지만 인상주의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죠? 마치 깨진 거울의 조각들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눈으로 각자의 소실점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초점이 보여지는 대상에서 보는 나에게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네가 그린 이 수많은 성당 그림들을 보면서요.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대성당일까요? 여기에 대한 현대 미술의 대답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전부 다 진짜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만큼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 바로 이 생각이 예술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